오늘은 다음 달이 벌써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달력으로는 11월이 시작이 됐지만 본격 해월이 시작이 되려면 입동이 돼야 되죠. 그래서 오늘은 을사년 정해월 운세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2025년 11월 운세. 벌써 11월입니다, 선생님들. 혹시 올해가 어떻게 갔는지 난 온전히 느끼면서 살았다 하시는 분? 저는 못 느꼈습니다. 올해도 참 빨리 지나갔다 싶고, 추웠던 것 같은데 어느새 더워졌고, 더웠던 것 같은데 어느새 추워졌고, 뭐 이런 상황인데, 여하튼 올해도 이제 거의 달력상으로는 얼마 안 남았다. 정해월 절입 이제는 좀 볼게요. 정해월 절입이 언제부터 정해월인가요? 라고 하면 2025년 11월 7일이고요. 그리고 오후 1시 4분부터 정해월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오후 이 시간대를 제외하면 여기가 병술이었을 거예요. 병술에서 1시 4분부터는 이제 요 날짜 월을 표기하는 이 월주를 정해로 쓰고부터 정해를 쓰고 그냥 이 사주부터가 정해월이 시작되는 사주의 특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11시 30분부터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3시 3분까지가 을사, 병술, 경진, 이모라는 사주가 되는 거고요. 13시 4분부터는 을사, 정해, 경진, 이모라고 하는 사주가 된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는 정해월이 시작되는 시기에 사주가 이렇게 생겼다. 절기상 이제 입동이 된다. 겨울이 들어왔습니다. 겨울이 시작됩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 입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해월이 됩니다. 해월에는 우리가 지장간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하면 무토, 간목, 임수가 있는데 무토라고 하는 걸 제가 괄호를 쳐놓은 이유는 이 무토 안에는 우리가 정화랑 신금이라는 게 있어요. 무토라고 하는 것은 술토로부터 이어받은 환경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월에는 무갑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무토는 전 환경으로부터 이어받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기보다는 이러한 시작점으로부터 간목과 임수를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전 계절로부터 골라내어 받은 요소라고 하는 무토 그 안에 있는 신금과 정화를 가지고 활용해서 미래에 만들어낼 결과인 간목을 꿈꾸면서 현재 이어받은 것을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계절이 해월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해중무토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해월은 생지이기 때문에 미래를 지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의 환경으로부터 미래를 지향하면서 현재에는 임수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해월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오늘부터는 월령별 운세를 굳이 안 하고요. 그냥 일간별 운세, 특히나 육신 중심으로 보는 일간별 운세로 조금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조금 바빠져가지고 운세를 하긴 해야 되는데 월령별 운세라고 하면 월령을 아직까지도 좀 생소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일간별 운세 중심으로 일단은 구성을 할 거다. 육신, 십신 중심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안내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간목일간 중심으로 볼게요. 간목일간의 정해월 운세 보면 천간은 상관이고요. 지지는 편인입니다. 그러면 간목일간이 정해월에 처한 상황은 편인이라고 하는 상황이 와 있는 상태에서 본인은 상관을 행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관점이나 아이디어, 돌파구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주변의 환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을 편인, 지지 편인의 환경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고요. 이때 간목일간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면 상관으로 움직여야 하는 때가 도래했다. 그래서 편인이라고 하는 뭔가 아이디어를 쓰고요. 다른 방식, 뭔가 새로운 어떤 돌파구, 기존과는 다른 형태의 어떤 방법론 이런 것들을 구상하는 환경이 왔는데 거기서 상관이라는 거를 간목이 써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활용해서 뭐 정보를 얻는다거나 스스로 여기저기 귀동냥을 하면서 움직이는 시기가 이 간목일간의 정해월의 운세가 된다. 특히나 대인관계적인 특징으로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본인의 행동력을 이제는 주변에서 좀 높이 사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정해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천간, 지장간이 합의되어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서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우호적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움직이는 것, 행동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변 조직과 뭐 일터 이런 사람들이 높이 사는 어떤 이미지 쇄신의 이미지의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시기가 간목일간에게 정해월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므로 조금은 활발하게 움직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는 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미지도 챙기고 그리고 자기의 역량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을목일간 운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을목일간 운세입니다. 이 정해라고 하는 것이 을목일간 할 때는 식신과 정인이 되죠. 그래서 정인의 상황에서 식신을 행하는 것이 을목일간의 운세가 되는데 식신을 행하는 것은 내가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해서 꾸준히 오랫동안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루틴, 일상, 방법론, 매뉴얼 등이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루틴이나 매뉴얼이 있는 환경을 을목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을목이 식신으로 움직여야 하는 때, 그래서 본인이 자기의 맡은 바 어떤 전문성을 드러내고 본인이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자기의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 그러한 시기가 왔다. 전문성과 자신의 전공 그리고 깊이 있는 지식, 뭐 행동력 이런 것들을 발휘할 때가 을목일간 분들께 왔는데 전반적인 프로젝트나 행동의 방향성을 주변에서 이제 잡아주니까 다시 말해 정인이 이 식신을 매니지먼트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지시사항들이 전달이 된다. 그에 따라 을목일간은 그냥 열심히 자기 할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독단적인 움직임, 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컨펌을 받아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식신을 쓰는 시기이다 보니까 을목일간들 체력이 고갈되는, 체력이 소진되는 염려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요 해월이, 을목이 해월을 만난 특성상 약간 멀리씩 왔다 갔다 하는, 출장을 다녀와야 하는 뭐 이러한 상황에도 놓일 수 있게 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으므로 건강관리 좀 잘 하시고 체력 안배 잘 하시는 그러한 시기로 좀 삼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을목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병화일간 보겠습니다. 병화일간은 편관이 지지에, 천간에는 겁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해월 편관의 상황에서 겁재를 활용하는 것이 병화일간이 정해월을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때 이런 것이 뭔가 안정화 작업에 들어가는 중에 있다. 여태까지 병화일간이 한 8월부터 꾸준히 이런 것이 안정화 작업에 들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대성의 환경인 신유술로부터
관살의 환경인 해자축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이 안정화 작업에 들어가는 중이다 라는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아직 편관인 상태니까 조금은 역동적이고 변화무쌍한 상황이다 라는 것에 특징을 가지므로 마음을 놓기가 좀 어려운 시기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인 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어려운 걸 시킬 누군가가 옆에 있다는 것이 이 장점이라면 장점이에요. 그래서 현관은 아직 뭔가 안정화되지 않은 조금은 역동적인 변화무쌍한 그러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가서 네가 좀 할래? 라고 시킬 만한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다행히도 이 정화 겁재가 이 편관이라고 하는 환경에 대해서는 둘이 합으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 필요로 하는 일을 이 겁재가 충분히 잘 소화를 시키면서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임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권한 또는 내가 해야 되는 임무를 대신해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병화일간들의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조금 어려운 일이다 싶으면 옆 사람한테 부탁을 하시고 나 못하겠으니까 다른 사람이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력자를 활용을 해 주시면 된다 라고 병원현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병화일간분들은 정해월에 조력자 또는 나를 대신해서 업무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현장에 보내든지 내가 맡은 일을 시키든지 지시를 하든지 등등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정화일간입니다. 정화일간. 정화일간은 정해월에 정관이라고 하는 지지와 비견이라고 하는 천간이 만났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비교적 안정된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요 정관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환경에서 비견과 함께 내 동료들과 함께 다른 팀원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 함께 으쌰으쌰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시기가 됩니다. 한편 만약에 이 정화라고 하는 비견을 동료가 아닌 개인이 쌓아온 어떤 경험적인 측면으로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신이 쌓아온 경력이나 경험 중에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랬을 때 적극적으로 이 환경에 기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견과 정관이 또 합이죠. 그러니까 내 경험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났다라는 것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 있으므로 본인이 경험해온 것, 어떤 경력이 있는 것 또는 내가 처리해봤던 그래서 좋은 경험,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었던 것을 중심으로 환경에 한번 기여를 해본다면 본인이 긍정적인 평가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시기가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화가 잘해도 병화 눈엔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보이진 않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해월에는 병화보다 정화가 좀 더 활약하기에 유리합니다. 어느 시기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병화가 만약에 동지 이후에 자월부터 축인, 묘, 진, 사, 하지 이전에 5월까지는 병화가 훨씬 잘하지만 하지가 딱 지나는 순간부터 동지 이전에 자월까지는 정화가 병화보다 일을 잘합니다. 일을 잘한다 그랬어요. 나중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4월부터 5월까지는 병화랑 정화랑 놓고 봤을 때 병화가 일을 더 잘하고요. 하지 이후에 5월부터 동지 이전에 자월까지는 병화, 정화 중에 정화가 일을 더 잘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병화가 정화를 보면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느끼겠죠. 근데 어느 곳에 있는 병화냐에 따라 정화를 바라보는 그런 연민이나 걱정 이런 시선이 기우가 될지 실제 실력이 모자라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될지는 월령이 월지가 결정을 해준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경험을 환경에 기여하기, 정화에게 좋은 환경이 찾아오는 걸까요? 좋은 환경이라기보다는 그냥 내 경험을 잘 환경에서 써줄 수 있는 환경, 내 경험을 잘 써주는 환경, 내 동료들과 함께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만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경화가 비견이 오니까 그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토일간 정해월에는 천간은 정인, 지지는 편재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현재 상황에서 정인을 행하는 것, 그래서 개척과 새로운 어떤 물건들, 사람들을 모집해오는 것, 또 정복 활동을 하는 것, 새로운 것을 나의 것으로 들여오는 일, 뭐 이런 것들, 새로운 것을 우리 조직으로 들여오는 일, 이런 것들이 편재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는데, 이러한 일을 하는 환경에서 무토일간에게는 권한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뭐 수출입 이런 것들을 한다거나 또는 뭐 물건이라는 거를 외부의 물건을 내부로 들여오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그런 거를 담당해서 검토하는 사람이 나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토일간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나 뭐 직접적으로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은 없는 정말 단순한 업무가 된다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권한이 있으니까 그냥 주어진 일을 그 권한에 맞춰서 하기만 하면 되지, 뭔가 더 하고 뭔가 조금 더 찾아서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 그냥 주변이 원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행하면 되고요. 잘 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주어진 것을 하는 것에 만족하시면 돼요. 의욕이 앞설 필요가 없습니다. 주어진 일인 정인, 주어진 권한인 정인을 그냥 환경에 맞게끔 발휘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투머치로 더하기 시작하고 간섭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는 순간부터 뭔가 이지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과한 의욕은 자제하는 것이 권장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해월 정화나 정해일주면 타고난 환경이 좋은 걸로 해석할 수 있나요? 해월 정화다 그러면 내 능력을 쓸 수 있는 현장을 타고난 것과 같습니다. 내 능력의 최종 목표를 제시하는 현장을 타고난 게 해월 정화예요. 정해 일주의 경우에는 그냥 내 대인관계 속에서 내가 목표하는 바와 내가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대인관계 안에서는 그러한 사람들 간의 관계 안에서는 그러한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최종적 목표를 제시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고요. 해월의 정화는 목표는 직장에서 제시를 할 테니 너는 그 제시된 일에 대해서 적합한 업무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일간 기토일간입니다. 기토일간의 경우에는 편인이 천간에 있고요. 지지는 정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해월 정제의 상황에서 편인을 행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본인의 특기를 활용해서 활동하는 시기가 된다. 우리 기토일간에게는 정화가 편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인의 경우는 권한이나 라이센스 자격증 같은 거를 의미한다면 기토일간에게는 편인으로 왔고 편인에 대한 육신은 우리가 특기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특기를 활용해서 안정된 배경에서 활동을 한다. 그러나 기토일간에게는 이 해수라고 하는 해월이라고 하는 환경이 자칫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임수에 떠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분위기나 상황에 약간은 휩쓸릴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 보았고요. 그래도 정제라고 하는 육신적 관점으로 보면 사회적 기반이 안정적인 편이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약간 분위기에 휩쓸리더라도
자기 특기를 활용해서 활동하면 된다. 저는 별도로 특기라고 할 게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아이디어라도 잘 제시를 해 주시는 게 하나의 대안으로서의 방법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기가 없으면 아이디어로 승부를 보시면 돼요. 기토가 편인을 만났다라고 하면 특기를 쓴다. 이게 아니라면 어떤 독보적인 약간 독특한 신선한 아이디어를 내다라는 거를 우리가 편인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NK킴님 요즘 힘든데 잘 통하려나요? 뭐가요? 뭐가 힘들고 뭐가 잘 통할지에 대해서 제가 독심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히 적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경금일간 볼게요. 경금일간은 정해월에 정관이랑 식신이라는 지지가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정해월 식신의 상황에서 정관을 행하는 것인데 활동과 전문성을 요하는 상황을 만났다. 식신이라고 하는 환경은 내가 움직여야 되는 환경이에요. 식상은 일간으로부터 생을 받는 그러한 육신이 되는데 이 육신이 지장간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여야 되는 환경과 상황을 마주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원칙과 원리에 입각해서 자신의 실력을 뽐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이 경금일간을 만났을 때는 정화가 경금을 만났으니 정관이라고 하는 어떤 규칙 규율을 의미하는 육신과 더불어 정경이라고 하는 오행적 접근으로 보더라도 경금일간을 쇄신시키는 대련시키는 용도로서 우리가 정화를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규칙과 규율을 활용하여서 본인이 꾸준히 쌓아온 자기 실력이라는 것, 원칙과 규칙을 지키면서 쌓아온 실력이라는 것을 경금일간이 분명히 갖고 있을 거니까 원칙과 원리에 입각하여 자신의 실력을 뽐내야 한다라는 통변을 한번 내봤고요. 응용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상황과 시간이 만들어줄 것이 됩니다. 정화랑 경금이라고 하는 건 경금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숙련도를 높여가는 과정 속에서 해월이라고 하는 임수를 만나서 뭔가 활용하는 환경을 만나고 있다 보니 이 사이에 신금이라고 하는 응용력이 길러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과 시간이 결국에는 응용력을 만들어 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내가 응용력이나 활용성을 막 길러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스트레스에 빠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더 나은 자신으로 거듭날 기회가 정해월이니까 경금일간 분들 조금은 기회를 잘 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신금일간입니다. 신금일간 천간에는 편관을 달고 왔고요. 지지에는 상관을 달고 왔습니다. 상관이라고 하는 것이 지지에 왔으니까 인간관계나 센스, 유도리를 발휘하는 사람들이 포진한 그러한 환경을 만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편관이 신금일간을 봤으니 신금일간 입장에서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상관이라는 것이 같이 왔기 때문에 신금일간 입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주변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고 본인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알리는 것이 방법이 된다. 필요한 방법이나 떠올리지 못했던 해결책 등을 알려주는 사람이 분명히 주변에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어려움을 안고 가기보다는 주변이랑 나누시는 게 좋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힘들다고. 그러한 어떤 SOS 요청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임수일간 딱 맞춰가지고 정해월에 우리가 비견이 지지에 천간에 정제가 왔다.
있죠. 자, 임수와 정화가 만났다는 것은 수화가 만난 것이고요. 수화가 만났으니까 우리가 이 수화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이디어, 목표 지점과 세부 계획이라는 것을 세울 수 있는 시기가 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지지의 비견, 천간의 정제니까 비견의 상황에서 이제 정제를 행하는 시기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선점하지 않으면 자칫 빼앗길 수 있는 운이 왔어요. 왜 그런고 하니, 내가 임수일간인데 해월에 도착을 했더니 주변에 나랑 똑같은 생각,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원체 많은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뭔가 본인의 아이디어를 함부로 제시를 했다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그 아이디어를 훔침을 당할 수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본인 아이디어를 보호받고 싶다거나 본인이 본인 아이디어를 지키고 싶다 그러면 아이디어를 조금은 현실화 시켜야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구현을 시키는 것, 조금은 완벽하게 구현을 시키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남들이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구현시키는 과정까지 시간이 분명히 걸리게 될 것이므로 본인의 아이디어를 어디 가서 얘기하기보다는 결과물로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안전장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론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과를 먼저 만들어내는 것이 유리한 정해월이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구현시킨 다음에 나 이런 걸 좀 만들어 봤는데 어떻게 생각해? 라는 식으로 주변 사람들과 교류를 해보세요. 먼저 아이디어 제시하면 안 됩니다. 물건이나 뭐 그림이나 글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써보고 나서 결과가 있고 나서 본인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 행동을 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교류를 후로 하는 것이 선후관계의 순서가 된다라는 거를 입국이 맞아요. 그 다음 마지막 개수일간 운세가 되겠습니다. 개수일간에게 정해월은 현재와 겁재죠. 그래서 개수일간들한테 정해월은 나보다 실력이 좀 좋은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보다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나는 그냥 묻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적 역할을 중심으로 하게 되는 시기가 정해월이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타인에게 본인의 기술적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요구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개수일간들에게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 걸 개인 능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 본다면 이 개인 능력이 정화가 되니까 기술적 개인 능력을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그걸 가지고 퍼포먼스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제안을 받는 그러한 시기가 정해월이 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 활동을 하면서 본인 기술을 발휘하면서 다음 스텝이 뭔지를 미리 구상하는 시기로 삼는 것이 유리한 정해월이 된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정해월은 임수가 활동을 하는 시기니까 개수 입장에서는 주도권이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개수일간 입장에게 뭔가 기술적인 뭔가 본인의 재능적인 부분을 자꾸 환경에 기여하도록, 자신에게 기여하도록 주변에 있는 임수 겁재들에게 강요를 당하고 있는 상태가 되므로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구태여 내가 이렇게 해볼 거야 라고 고집을 피우기보다는 네네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하면서 1, 2, 3단계까지 임수가 구상을 했다라고 했을 때 4, 5, 6단계, 7단계까지는 그때부터는 본인이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약간 다음 스텝, 그 다음 스텝에 대한 계획을 짜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시기가 된다. 또한 겁재, 임수가 활동하는 그러한 시기가 정해월이 되므로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활동한 결과를 그냥 나눠 먹는 방식으로 이 사람의 권위나 이 사람의 또 활동 반경 속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줌으로써 내가 그 안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낙수 효과 같은 거를 기대해 봐도 좋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수일관 분들 그냥 주변에 있는 권위자의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의 권력에 편승을 하시면 되지, 사실은 제가 조금 이런 거에 능한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래서 네, 오늘 일간별 운세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